브라질 위험해.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던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건 안녕하세요.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. 요즘 뭐 돈 굴릴 때가 마땅치 않다 이러다 보니 해외 투자처 많이 찾으시는데요. 그중에서 뭐 이머징 마켓, 뭐 신흥국 또는 개도국 이런 나라들을 택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 주가는 많이 회복이 됐고요. 또 우리나라 주가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머징 마켓 주가도 좀 그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채권을 투자한 경우에도 국채 가격이야 뭐 큰 문제 없지만 이 환율이 또 흔들리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브라질 같은 나라에 투자한 분들이 많던데 이런 분들이 헤아라 환율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. 브라질을 중심으로 신흥국의 상황을 좀 긴급하게 점검을 좀 해볼까 해서요. 해외 채권 애널리스트 하나금융투자 박승진 연구원을 오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이 신흥국 중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 주목을 받았던 나라 바로 브라질 아닙니까? 많은 사람들이 브라질 그러면 여기 워낙 국채 금리가 높은 데다가 예. 여기다가 심지어 세금도 안 매기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브라질 국채에 이 투자를 했는데 네. 세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매기게 된 건가요? 왜 그런 건가요? 이게 두 가지 조항이 조합돼서 이제 구조가 비과세 구조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브라질 간에 이 조세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그 한국과 브라질 양국 간에서 이익이 발생한 나라에서 세금을 걷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고요. 이 구조 하에서 이 브라질 국채를 저희가 사면은 브라질 과세 당국에서 이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브라질 과세 당국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채권 투자자들한테 0%의 세금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이제 높은 금리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2010년 전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개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기억하시겠지만은 브릭스 붐이 굉장히 크게 일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 인기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옛날에 그 많이 듣던 그 브릭스에다가 여기다가 금리도 과거에는 뭐 10%가 넘었던 적도 있고 연리.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투자를 했다.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나쁘다.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도대체 왜 이 수익률이 낮아진 건가요? 결국 해외 채권이라는 거는 투자를 하시면은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 수익을 결정하는 변수가 결국 이제 국내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, 채권 가격의 변동과 이자 지급 이 두 가지에 연동이 되는데 이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환율 변화에도 수익률이 영향을 좀 받고요. 근데 지금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 채권에서 고금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서 이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넘어선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환차손이 이자와 채권 가격 상승해서 나는 수익을 다 깎아먹었다.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한때는 브라질이 막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이 헤아라 가치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? 최근에는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줬고요.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올해 뭐 사실 뭐 많은 국가들이 좀 어려움을 좀 겪게 하고 있지만은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사실 2019년 이후에 그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실 이제 가장 경제를 끌어올리는 주요 제일 첫 과제로 삼았던 게 소비였습니다. 이 내수 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었고요. 이유는 뭐 사실 뭐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. 결국은 작년에 저희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미중 무역 분쟁, 이 무역 분쟁 결국 이 대외 변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들은 사실은 자국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 브라질 같은 경우도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키자 이렇게 했던 건데 결국은 이게 코로나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 이 소비 기반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니까 이 환율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헤아라 환율이 1헤알당 680원까지 했던 때가 예. 언젠가 봤더니 2011년 예, 그때가 맞습니다. 바로 유가도 가장 비쌌고 예. 원자재 가격도 정말 비쌌을 때 예. 그때는 뭐 1배럴에 뭐 150달러 예. 지금에 보면 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여기다가 뭐 다른 원자재 가격도 다 워낙 비쌌을 때 680원을 했던 건데 예. 지금은 한 220원? 20원 요 대까지 왔다 내려왔습니다. 20원, 예. 40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. 1헤알에. 자, 그러면 그렇게 정말 브라질이 잘 나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면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예. 과연 헤아라 가치가 옛날처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약간 좀 회의가 좀 들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
사실은 뭐 말씀하신 6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정말 먼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사실 이 채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회복만 되면은 이자 수익을 통해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서는 것보다는 안정되는 그 흐름들이 좀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 브라질의 약간 좀 그 트라우마죠. 그 크리티컬한 포인트인 재정 쪽에도 조금 이제 계속 경고음이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환율 전망을 조금 어둡게 하는 한 가지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재정 있습니다. 적자가 자꾸만 누적되고 있다 이 뜻인가요? 재정과 그 결국은 이제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. 네. 뭐 IMF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새로 이제 전망치를 수정하면서 올해 그 브라질의 경제 국가 부채가 98%까지 상승할 거로 다시 증가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전반적으로 신용 등급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예. 이제부터 이 브라질 증시도 올라가고 예. 그다음에 헤어라도 가치가 올라갈 거다. 막 네네. 희망 섞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지 예,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거꾸로 정치가 막 리스크다. 예. 정치 때문에 지금 브라질 위험해.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. 어떻게 예. 된 건가요? 정권이 교체했을 때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. 네. 사실 장밋빛 전망을 좀 내놨던 이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결국은 이게 2014년에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에너지 가격이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 재정이 빵꾸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.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이 사실 2014년, 15년을 기점으로 시작이 됐던 부분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2000년대 초반 때부터 좀 늘어났던 이 포퓰리즘적인 정책들, 조금 이제 과도한 복지 정책들을 회수해야 되는, 좀 되돌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좀 펼쳐졌는데 그것들을 계속 못하다가 작년에 새로 들어선, 그러니까 2018년 대선을 통해서 들어선 신세 정권이 이거를 좀 개혁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었고요. 그런 기대들이 실제로 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계속 얘기됐던 연금 개혁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. 근데 일단은 이게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 대통령이 출신 성분 자체가 극우의 군소정당 출신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마이웨이를 가는 경향들이 좀 컸고요.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의회에 들어가 있는 정당들의 수가 20개가 넘습니다. 25개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. 진짜 정당이 많네요. 예, 25개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다 작은 정당들이 모여서 결국은 연합을 해야지 정부가 힘을 갖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들을 대통령 스스로 깨고 있는 그림들을 좀 가져가는 것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. 조금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최근에 뭐 일례로 이 보건부 장관과 결국은 이 대립 관계 조금 이제 극우 성향의 대통령들이 많이 했던 행태죠. 코로나는 감기 수준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보건장관과 대립을 했고 결국은 교체가 됐습니다. 이후에 정부 쪽에서의 그 연방 경찰청장도 조금 해임을 해버리는 그런 좀 사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경찰청장이 그 두 아들 지금 대통령 볼소나로 대통령 같은 경우에 5 아들 중에 3명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서 퇴임을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동안의 그 좀 부패 척결에 대한 그 의지를 꺾어버린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연결을 시키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자기 이름 가운데 자에 메시아가 있다고 브라질 대통령이 예. 내가 메시아지만 내가 전지전능한 건 아니야 뭐 이런 말까지 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접근해야 될 걸 좀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하는 예, 데다가 맞습니다. 심지어 본인을 메시아로 칭하고 그래서 예. 브라질 사람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. 예. 좀 이러다 보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앞으로 그럼 헤아라 같이 어떻게 될까. 브라질 투자하신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. 국채 투자 특히. 그죠? 증시보다는 국채가 더 많은 거죠. 그렇습니다. 예. 더 떨어지는 겁니까? 아니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바닥이라고 봐야 되나요? 일단은 뭐 10% 정도 수준에서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이거는 결국은 이제 정치 리스크가 탄핵에 대한 얘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그 실제로 뭐 실행되기까지는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. 오래 걸릴 건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정부의 정책 추진력을 굉장히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헤아라 가치를 계속적으로 좀 흔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. 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정책 추진력을 가지고 부양책들을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 정부의 부양책들이 지금 의회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연내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요. 다만 저희가 조금 이제 과거 사례를 조금 이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2014년 이후, 그러니까 2016년에 호세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탄핵이 됐었는데 그 당시의 흐름들을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탄핵이 결정이 된 거는 9월쯤이었는데 연초부터 탄핵이 이미 실현될 거라는 예상이 되기 시작하면서
바뀔 수 있다. 이런 그림 기대가 형성이 된 시점부터는 환율이 오히려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.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히려 탄핵이 호재가 될 수도 있다. 예. 환율적인 측면에서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은데요. 예. 투자를 미리 해놓으신 분들 또 네. 그리고 그래도 신흥국은 아직 덜 올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예. 그런 분들이 앞으로 브라질의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어떤 변수가 지금 현재 가장 앞으로 중요할까요?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 부분에서의 노이즈 나는 부분들, 그러니까 탄핵 관련한 이슈들이 이제 하원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원자재 신흥국들이 같이 약세를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유가 급락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가의 반등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될 거고, 코로나가 러시아나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에서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늦게 이제 시작한 만큼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0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들을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브라질만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이 차례대로 이머징 마켓들이 부도나는 거 아니냐? 네. 가장 눈여겨보는 나라가 있다면 버티는 힘이 필요한 구조인데 같은 경우가 언제 이걸 투자를 시작하지? 이렇게 Round one, fight.